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초안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세부 지침이 설사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그 이웃들과 함께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적인 확정 이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들을 보태주신다면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더욱 성공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 방역 기본 지침 방안 발표에 이어 시설별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2개 정부 부처에서 31개의 분야에 대하여 세부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초안들은 일상생활과 철저한 방역을 조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학습과 참여를 통하여 확정 시행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라는 기본 원칙 하에 수립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하게 망라하기 위하여 업무, 일상, 여가와 같은 세 개의 대분류 아래 세부 목적별로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와 같은 9개의 중분류, 장소별로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과 같은 31개의 소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지침 초안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 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에 초점을 두고 공개되는 초안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 원칙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침 초안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방역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서 2만여 개의 각급 학교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 소독, 교실 책상의 재배치, 등교 시 발열검사 준비와 수업 시간 차별화 등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등교 이후에 사용할 손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지역별로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취함으로써 등교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4월 14일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4월 22일 현재 46,348명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격리자 분들께서는 격리 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4월 1일 이후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무단 이탈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하여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은 초안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지침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역적인 목적을 철저하게 달성하기 위해선 사실상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의 질병의 고약한 특성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역상에서는 많은 허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방역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실제 일상으로의 복귀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지고 이 지침이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이 또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선거를 마치고 일주일이 넘은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그래도 통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의 장소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면서도 그러나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방의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이거를 오히려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실제 실천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그러한 숙제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지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안 형태의 지침을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 부처들이 같이 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데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초안이지만 공개를 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같이 보태주셔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도 처음 겪는 상황이고 국민들께도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같이 동참하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필요할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법으로 벌칙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고, 또 적절한 홍보와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기획반장 선영래입니다. 지침상의 내용은 지금 마스크를 타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지침 자체는 권고적 성격의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각 사업장에서 대중교통의 이 기사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이런 수준의 자체적인 권고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권고로 운영을 하되 이후에 부처와 협의나 혹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주 논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31개 소분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 일상생활에서 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선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우선 초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 방역 쪽에 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들은 사실 저희들도 지금 처음 해보고 있고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곳에서 많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검토해보고 추가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31개의 소분류로 방역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 초안 외에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지침들을 좀 더 추가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최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이 인원을 일률적으로 좀 정하기는 힘든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 부분들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례식장의 공간 환경에 따라서 최소 인원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가장 최소한도로 좀 인원을 유지하는 원칙을 기술하였습니다. 이후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만약 혼선을 초래한다 그러면 적당한 수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초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 자체의 환경, 그다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최소 인원을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5만 9천여 명을 피크로 해서 매일 1, 2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총수는 4만 4,725명인데 이 4만여 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 총수는 6만 3,696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반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이제 그 공무원 숫자고요. 나머지 반은 예비 인력입니다. 그래서 백업 요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같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지자체가 자가격리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